안녕하세요. 초킹레인입니다. 오늘은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관련 뉴스, 차지 포인트 리뷰.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과 건강회복 소식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고 별다른 악재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동부시간 2시 4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 방을 날려서 주식시장의 상승 의지를 추락시켰습니다. 트윗의 내용은 민주당이랑 더 이상 경기 부양책에 관한 의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은 부양책의 돈을 필요한 국민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주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은 선거가 끝나고 자신이 다시 당선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과 협상 중단의 이유가 얼마나 진실인지와는 상관없이 이 트윗은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켜서 결국 다우, S&P, 나스닥 모두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하락장으로 마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업계의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급여 지원책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급여 지원책에 상원, 하원이 다 찬성을 빨리 하라고 트윗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는 늘 하던 방식대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그만두겠다고 블러핑을 한 거 아니냐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경기 부양책이 선거 이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현실적으로 내년 초가 되어야지 경기 부양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부양책 없이 과연 메인스트리트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실물 경제는 메인스트리트라고 하고 금융 경제는 월스트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을 콕 집어가지고 시장에서 독점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잠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4개의 메가테크 회사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으니 회사를 분리시켜서 독점적인 파워를 시장에서 행사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반독점 규제에 걸려서 회사가 쪼개지고 분리되는 것은 막았지만 엄청난 시간과 벌금을 부과받았고 무엇보다도 빌 게이츠가 청문회에 불려 다녔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이 뒤처져서 당시는 규모가 훨씬 작았고 신생이었던 구글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화려하게 컴백은 했지만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버티고 있는 섹터는 테크놀로지 섹터고 이 중에서도 팽 주식이 미국 증시를 몇 년간 견인해 왔습니다. 지난 3월의 대폭락에서 지금 V자 반등이 가능했던 것도 텍 섹터가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반독점 규제에 발이 묶여서 회사가 분리가 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일이 페북, 구글, 아마존과 애플에게 생기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고 어쩌면 월스트 케이스로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현상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텍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영상의 본론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했고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움직인다는 당연한 사실을 록펠러가 주목해서 주유소를 공급함으로 자동차의 보급을 가속화시켰고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유소와 가솔린 공급망을 록펠러가 독점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주유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소개하는 차지 포인트는 전기차의 주유소, 차징 스테이션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차지 포인트가 스위치백이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스위치백의 심볼은 SPE입니다. 합병이 되면 차지 포인트는 스위치백으로부터 $450 million 받게 되고 회사 가치는 2.4 billion이 됩니다. 450 million의 절반이 파이브로 모금한 돈입니다. 파이브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큰손 개인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먼저 차지포인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차지포인트는 세 가지 프로덕트 라인이 있는데 상업용, 플릿용, 주거용으로 나눕니다. 상업용은 보통 주유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EV 차징 스테이션은 석유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 등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플릿용은 대형 트럭이나 택시나 택배 차량 같은 상업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전기차들을 충전하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은 말 그대로 전기차 오너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라인업이 다양한 고객들을 다 커버할 수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도 다 같이 제공하는 점도 롱텀 그로스 관점이나 리커링 레비뉴 등도 기대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나 서비스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아서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회사들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차지포인트가 직접 충전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땅주인들이나 많은 트럭이나 상업용 배달 트럭들을 운영하는 회사들한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더욱 좋아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차지포인트의 차징 포트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코비드 때문에 성장세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차지포인트와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파트너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차징 스테이션이 주유소랑 다른 점은 필요한 공간이 작아서 회사들이나 아파트 혹은 공영 주차장들에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 비즈니스라는 회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함으로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차를 주차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또 이렇게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지포인트는 현재 미국 내에서 차징 스테이션이 2위 기업보다 7배가 많은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도 이미 진출해 있고 차징 스테이션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차지포인트의 성장 계획입니다. 왼쪽은 차지포인트 스테이션의 성장 계획이고 오른쪽은 매출 계획입니다. 2020년은 코비드 때문에 성장세가 감소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하이퍼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1년의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57% 성장률 정도가 나옵니다. 이 성장률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게 차지포인트의 현재 계획입니다. 차지포인트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섹터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고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 문제가 생겨서 유상증자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차지포인트의 롱텀 재무계획을 보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차지포인트도 2023년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출이 60%씩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 60%의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익이 나는 해도 2024년이 아니라 더 늦어지게 될 것이고 이번 합병으로 받게 되는 돈도 모자라게 되어서 다시 증자를 해야 하게 될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차지포인트의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차징 스테이션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의 위치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2021년부터 60%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익률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로우, 베이스, 하이로 만들어 봤는데 로우는 30%의 성장률을 예상했고 베이스는 50%의 성장률, 하이는 60%의 성장률을 예상해 봤습니다. 50%와 60%의 성장률에 5년 후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지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 눈여겨봐야 할 기업이고 앞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전기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성장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60%의 성장을 못 해봤는데 60%의 고성장을 2021년부터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지포인트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차지포인트가 60%의 성장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